지난해 3월 새학기 학교에 불이 나면서 큰 피해를 봤던 통영 재석초등학교. 다른 학교로 원정 등교까지 했던 6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이 17일 학교가 아닌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수용 공간 부족 문제로 집단 안락사 사태를 빚었던 창원시 동물보호센터가 최근 약 40마리의 유기견을 추가로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계속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합니다.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사건 관련자의 거주지와 행위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주말 밤 양산시 원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약 4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새학기 학교에 불이 나면서 큰 피해를 봤던 통영 재석초등학교를 기억하시나요? 17일 통영 재석초의 제10회 졸업식이 열렸는데 학교가 아닌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치러졌습니다. 학교가 여전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탓인데요. 힘들었던 지난 1년, 그래도 모두의 기억 속엔 특별했길 응원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졸업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아듭니다. 올해로 10번째 통영 재석초등학교의 졸업식은 특별합니다. 학교가 아닌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지난 1년. 무사히 잘 지나간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학교 앞에 이제 맨날 걸어서 등교하교 하다가 아무래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사고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됐죠. 초등학교 때처럼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서도 잘 지내야 돼. 재석초등학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학교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올해 졸업식은 학교에서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실에서 학생 중심으로 하는 학급 졸업식과 별도 외부 공간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년 졸업식 두 가지 안으로 정해 지난해 말부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 학교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손을 잡고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졸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재단은 대관료를 아예 받지 않고 콘서트홀을 학교에 내줬습니다. 이번 일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학교의 큰 사고로 인해 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잘해왔습니다. 덕분에 교육 1번지 학교로서 그동안 이어오던 우수한 재석교육은 멈추지 않았고 작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졸업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례 없던 새학기 화재로 지난 1년간 원격 수업, 다른 초등학교로 원정 등교, 이동형 조립식 교실인 이른바 모듈러 교실 생활까지 누구보다 힘든 지난 1년을 보냈을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 그래도 잊지 못할 특별함을 간직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14일 부산의 한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요. 유족들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지난 14일 부산 복합리조트 화재로 숨진 A씨의 빈소입니다. 소중한 가족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들은 허탈합니다. 사흘 만에 A씨의 부검 결과를 들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화재사로 확인된 겁니다. 매번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사고 이후에 무슨 법안이 바뀌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근데 계속 반복이고 지금은 더 연쇄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이러기 전에 먼저 조금 높으신 분들께서 좀 잘 정리를 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신 분들은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고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16일 화재 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감식에선 리조트 B동 1층 배관 관리와 유지, 보수 공간인 PT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감식 현장에서 안전모와 휴대전화, 조끼 등 소관 유류물 10여 점을 분석 중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관계자 수사라든지 CCTV 분析그런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과잉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할 겁니다. 며칠에서 일주일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 풀어야 할 의혹이 산적한 상황. 우선 경찰은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접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때 몇 번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사다리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혼자 하는데 그 사람이 막 허겁지겁 하얗게 질려갖고 불이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번 허연 연기 나오지만 순식간에 뒤에서 이제 검은 연기가 막 치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공사장에는 서류상 하청업체 40여 곳에서 841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 12월 준공검사와 사용 승인까지 받은 현장에 수백 명의 작업자가 대거 투입된 점도 의문입니다. 오늘 5월 개장을 앞두고 공사를 급하게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인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인재였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합니다. 창원지검은 17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사건 관련자의 거주지와 행위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남도청, 여론조사기관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실,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남동생 2명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16일 저녁 8시 10분쯤 양산시 원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10여 분 만인 17일 새벽 0시 30분쯤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용공간 부족 문제로 집단 안락사 사태를 빚었던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최근 38마리의 유기견을 추가로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문화 친화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이율 배반적 행동을 보인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동물공감연대 김미정 이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물공감연대 이사 김미정입니다. 네, 먼저 안락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부터 짚어주시죠. 통합보호센터의 건립 목적은 환경 개선과 기존 개체수를 모두 다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공모 전후로 2차례 이상 면적이 축소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수용 공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2개의 보호소를 통합한 후 진해 보호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용 공간 부족으로 작년 12월 89마리를 대량 안락사했습니다. 또한 대량 안락사를 한 지 2달도 안 된 창원시가 2월 10일 여전히 안락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정기 안락사라며 38마리를 안락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작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자고 여러 번 건의했으나 매번 묵살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안락사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600두 이상 수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공간을 확보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센터 간 통합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창원시가 올해 안에 진해 지역 보호센터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동물복지를 내걸고 시작한 통합보호센터의 건립이 대량 학살로 얼룩져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에 보인 유기동물 관련 행정은 그 어디에도 생명보호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진해보호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기 위해 대량 안락사를 하고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창원시에 유기동물이 설 자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시의 생명경시 행정으로 창원시 이미지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시민으로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서 앞으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 보호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안락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매년 안락사를 하고 있지만 개체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안락사로 인해 계백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시민과 공무원 간의 사회적 갈등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개체수 때문에 계속 죽여야 하는 악순환을 그만 멈추고 죽여야 하는 생명을 태어나지 않게 하는 마당개 중성화를 확대해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창원시 보호소에 23년에 입소한 개체 중 유실견을 제외한 유기견이 1000마리인데요. 이 중에 550마리, 즉 50% 이상이 3개월 이하 어린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개체의 입소가 심각한데 이런 어린 개체들의 번식을 막는다면 보호소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연사와 안락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소 운영에 있어 생명을 죽이는 악순환이 아닌 마당개 중성화를 통해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공감연대 김미정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즉시 법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동의하고 협조된 상황으로 정부와의 협의도 마쳤다며 입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환경단체가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부산진구청과 협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발 기익의 3% 기여만으로 시민들의 공유재인 황령산을 통째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며 부산진구청이 사업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